네, 오늘은 페마사에서 나온 페미나라고 하는 1그룹 가정용 머신이 집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머신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머신에 대해서 궁금한 건요, 일단 처음 켰을 때 얼마만큼 빨리 내가 원하는 온도로 추출이 가능해지는지, 그러니까 히팅되는 시간을 첫 번째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가정용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큰 형태의 보일러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작은 보일러도 아니지만 이 정도 600cc 정도 되는 에스프레소 추출 보일러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연속 추출 온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마르조코라는 회사의 GS3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장기간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스피드스터라고 하는 또 굉장히 큰 추출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머신들은 제가 이미 다양한 방법들로 온도 유지력을 테스트를 했고요. 굉장히 온도 성능이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 특히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제가 만났을 때는 저 역시 그러한 머신들하고 어떠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통해서 이 머신의 정확한 성능을 제 스스로 좀 알고 싶어서 이런 측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평소에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측정을 하는지, 그러한 방법, 그리고 그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제가 어떻게 추출에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추출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러한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는, 이건 스케이스 필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온도 측정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센서가 읽어내는 온도를 이제 온도 로버라고 합니다. 그 디스플레이로 표시해주는 장비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향을 내는지 데이터로 다시 재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로고하고 연결이 되는 노트북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이스 필터에 온도 센서를 로고에 연결을 하고, 로고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연결합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요. 네, 지금은 실온 23.7도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이스 필터는 일단 이 필터 자체의 예열 과정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머신에 처음부터 체결을 한 상태로 온도를 로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온도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일단 머신에 체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체결 과정을 마쳤고요. 그런데 온도 측정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급수 상태도 머신을 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페미나 머신 같은 경우는 물통과 직수 연결이 다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머신들은 지금 물통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수를 내주겠습니다. 사용한 물은 딥스입니다. 딥스는 사실 경도가 꽤 높은 물이긴 하지만 알카리도가 사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머신에도 딥스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물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물통형으로 사용했을 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부어주고,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요즘은 쓸만한
1그룹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중고급형 혹은 뭐 최고급형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만듦새들이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근데 페미나 같은 경우는 아마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머신을 켜서 얼마만큼 시간에 히팅이 완료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페미나 머신의 경우는 실제로 사용자는 추출 보일러의 온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모드로 들어가서 실제 이 추출 보일러가 얼마만큼 히팅되는 시간이 걸리는지, 실제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원을 켠과 동시에 엔지니어 모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약 1분 정도가 됐고요. 온도는 39도, 40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일러 사이즈는 600ml입니다. 그러니까 0.6L가 되고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스펙상으로 출력이 꽤 높은 히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100%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 추출 보일러에 사용되는 히터에 지금 인가되는 어떤 전력량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 하단에 보시는 이 하나의 퍼센티지가 더 있잖아요. 요거는 스팀 보일러의 히터에 지금 인가되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냐면 추출 그룹을 일단 먼저 최대한 빨리 히팅시키는데 지금 어떠한 여러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목표 온도 지금 93도로 세팅을 했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100% 쓴다라고 하면 아마 초반에는 오버히팅으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100%가 좀 낮은 퍼센티지로 바뀔 거예요. PID 제어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네,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100%가 그 이하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일단 그룹 패드 같은 경우는 상업용 페마의 E71 혹은 프레지던트 같은 그런 형태의 에스프레소 머신과 거의 같은 스펙의 그 추출 그룹 패드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분 미만의 속도에 지금 어느 정도 목표 온도에 도달을 했고요. 저희가 93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93도로 세팅을 했고, 페미나 머신의 경우는 0.5도 단위로 추출 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93도 세팅인데 94도까지 올라갔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ID 제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초반부에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까지 한 번에 빠른 시간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도가 초반에 오버히트 됩니다. 그런데 연속 추출을 하면 이런 오버히트 됐던 것들이 이제 제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첫 추출은 얘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94.7도잖아요. 근데 단언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95도 지금 찍혀 있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5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첫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출할 때 일단 물 흘리기는 이 보일러가 사이즈가 큰 보일러는 아니니까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초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출 온도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게 물 흘리기를 해주고 체결을 하고 프리 버튼으로 30초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98도까지 올라간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초반에는 오버히트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5분에서 6분, 7분 정도의 어떠한 바로 온도가 달성하고 나서 추출을 할 때에는 물 흘리기를 충분히 하거나 한 샷 정도 분량을 뽑아준 다음에 히팅이 되는 것들을 기다렸다가 추출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버히팅 된 열수는 빠진 시간을 저희가 좀 줬기 때문에 히팅이
다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잔여 추출수를 버려주고요. 물을리기를 해주고 다시 후리 버튼으로 온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93 세팅에 아까 오버히팅 됐던 온도보다 많이 내려가 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머신이 자신의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히팅이 되고 있죠. 히팅이 끝나면 바로 연속 추출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실 히팅이 끝나지 않아도 해도 되는데 온도 목표 온도에 지금 보일러가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물을리기를 하고 다시 프리 버튼으로 추출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94도 이후에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해서 세팅해놓은 온도가 93도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오프셋, 그러니까 추출 보일러랑 에스프레소의 실추출 온도 간의 갭을 보정하기 위한 어떤 수치는 지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하드코어하게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은 머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몇 번째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추출 초반부터 중반까지 온도 변화 폭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후반부 온도가 내려가는, 즉 페미나 같은 머신은 후반부 온도가 내려가는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신데 실제로 하이엔드 머신, 특히 보일러가 1리터 이상 되는 머신들은 오히려 후반부가 온도가 살짝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머신의 특성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머신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별도의 옵셋은 이 머신에서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그러니까 중간값이 9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온도의 어떤 변화 양상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여기서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후반부 추출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추출을 하는 만큼 유지되는 추출수의 온도가 실온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 추출 보일러에서 온도를 낮추게 돼요. 그게 지금 바로 눈에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보일러가 작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0.6리터는 사실 적절한, 제가 좀 이상적으로 여기는 양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머신에서 물 흘리기를 예를 들어서 한 5초간 한다 라고 하면 실제 추출 온도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이 머신이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추출할 때 나는 이 물 흘리기 많이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0초 추출. 자, 추출 온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이번엔 제가 추출 유량을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역시 이 머신도 첫인상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프리인퓨전 같은 특별한 기능은 안 넣었고요. 얘가 인터벌 추출, 좀 과도한 인터벌 추출에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추출하겠습니다. 제가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과하게 해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오늘은 뭔가 지금 물만 사용해서 추출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도 하고 있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만 더 하겠습니다.
좋고. 물 흘리기를 지금 제가 짧게 가져가고 있는데, 물 흘리기를 아예 안 하고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물 흘리기를 많이 하고 해도 일정한 양, 예를 들어 너무 많이면 안 되고 한 3초 정도 한다라고 하면 추출 온도는 아마 지금 잡히는 것보다 하향해서 온도들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추출 온도 범위를 계속 유지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머신은 물 흘리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번은 제가 이제 히터가 꺼지는 거 기다리지 않고요, 30초 정도 있다가 바로 추출하겠습니다. 네, 뭐 추출 온도는 막 그렇게 한 1분 30초 가량을 하는 거랑 한 30초 가량을 하는 거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30초 인터벌 추출하고 네, 마무리를 해볼게요. 역시 뭐 괜찮네요. 괜찮고 이 보일러에서 물이 순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30초만 했는데도 94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계속 열교환이 일어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1분 히터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30초 정도 인터벌 추출을 계속 하셔도 그 온도에서 사실은 어떠한 큰 변수를 만드는 머신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수치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온도가 아니라 30초의 유량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워터 데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머신이 일반적으로 내뿜어내는 그 물의 양이 프리인퓨전의 속도도 결정을 짓고요, 압력이 또 얼마만큼 빨리 걸리게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특히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대략 30초 기준으로 거의 200에서 한 300 사이 정도가 어느 정도 가장 흔한 유량 범위거든요. 그것들로 이 머신이 또 정상적인 어떠한 오리피스 상태인지도 한번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30초 동안 유량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짧게 유량을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10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오차, 10초의 유량들이 편차가 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긴 시간, 한 1분을 계속 받아보는 게 사실 제일 좋지만 1분을 받게 되면 버리는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저는 30초 기준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0초에) 지금 211.9g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30초의 유량을,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211.5. 거의 뭐 유량도 물통을 써도 사실 더 안정적인 부분은 조금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머신보다는 유량이 그래도 조금 적은 편. 그러니까 프리인퓨전 기능이 이 머신 자체로도 어느 정도 지금 지연돼서 프리인퓨전을 시켜줄 수 있는 유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출 데이터를 모두 다 정리를 해 봤고요. 저희가 추출을 하면서, 제가 추출을 하면서도 지금 몇 회째 추출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데이터 분석을 다 해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12번의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추출은 저희가 힛업 상태 확인을 했던 시점이 거의 6분 정도 되었을 때 추출이고요. 이후에 인터벌들 보니까 저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고, 그 실제 텀들을 제가 다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한 40에서 46초, 그 다음에 58초는 제가 일부러 아까 좀 조금 늦어졌던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힛업이 기본적으로 추출 한 샷을 하면 대략 1분 안으로는 히팅이 모두 완료가 된다. 충분히 히팅이 되고 한 40초에서
한 50초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번 세트는 39초, 25초 정도 인터벌로 좀 짧게 가져가 봤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일단 제가 데이터 그래프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트별 평균 추출 온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고요. 자, 요걸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93도 세팅이었잖아요. 그래서 5초에서 30초 구간 평균을 내보면 초반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96.8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6.8도. 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팅이 되면서 실제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PID 제어가 들어가면서 단시간 내에 굉장히 낮은 한 20도에 해당하는 20도가량의 실온의 물을 이제 90도까지 끓이다 보니까 굉장히 히팅이 많이 들어가서 초반부 첫 추출은 오버히트 되는 현상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40초, 첫 추출 후에 40초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추출 온도를 쭉 가져갑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사실 평균 추출 온도는 결과적으로 한 93도에 거의 수렴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인상적인 데이터를 얻었고요. 자, 그런데 첫 추출 온도가 너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팅이 되시면 바로 추출하지 마시고 70ml 정도를 물 흘리기를 해주시고 추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흘리기 하시고 그 다음에 히팅 엘러먼트가 꺼질 때까지, 보일러 온도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를 얻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건 평균을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추출될 때 이 머신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제가 12회차를 모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 추출은 물 흘리기로 버려주시고 이후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의 40초에서 45초, 50초 미만의 연속 추출이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테스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기 뒤에는 25초 단위로 추출을 하기도 했는데, 물 흘리기를 짧게 가져가고 연속 추출을 했을 때는 거의 1도, 자, 최대치, 최하치 두 가지만 비교를 해도 거의 1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 1도 안쪽으로 이제 온도가 그려지죠. 그런데 이 페이마의 이 페미나 이 온도 특성은 초반부에 올라가다가 후반부는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래 정말 좋은 머신들, 더 상극기 프레그십 머신들 수평적 라인을 그리다가 혹은 수평이 아니라 후반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그 600cc 0.6L 보일러 플러스 프리터가 없는 가정용 머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짧은 물 흘리기, 그 다음에 연속 추출도 충분히 잘 견디는 머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추출을 하셔야 되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얻으면 안 되잖아요, 추출수를.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물 흘리기를 과도하게 해서 물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머신이 다시 그 물을 높은 온도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PID 제어에 많은 전력량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슛 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물 흘리기를 최대한 적게 쓰시고, 물 흘리기를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또 소량을 물 흘리기를 한번 해주시고, 열수 배출을 한번 해주시고 연속 추출을 어느 때나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물 흘리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머신인 것 같다. 그리고 연속 추출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정도, 그리고 후반부 추출 온도가 내려가는 부분은 그 보일러 사이즈를 반영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가격대 포지션에 이 정도의 추출, 이 온도의 어떠한 반복 재현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머신, 특히 온도 추출에 있어서는 좋은 머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극기 슬레이어나 JS3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슬레이어 정도 급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1그룹 가정용 머신인 페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힐업 테스트, 그 다음에 온도, 재현성 및 안정성, 유량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루틴들은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추출 온도에 대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에 크게 관여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 저희 온도 변수, 유량 변수를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러한 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나 업장에서, 카페 등에서 이런 테스트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온도 테스트를 하고 유량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페미나 머신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머신들이 전부 다 필드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용 목적으로 사실 대여를 좀 부탁드려서 대여를 받아서 다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잠시 배치를 해둔 거고요. 온도를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이 머신을 테스트 머신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온도였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통형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이 머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리히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의 어떠한 재현성, 특히 반복 재현성, 아까 짧은 인터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떠한 바스켓 테스트를 한다거나 어떠한 디스트리뷰터 테스트를 한다거나 할 때 이 머신이 어떠한 추가적인 변수를 주지 않는다는 그 점이 저는 이 페미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업용에서 사용하는 그 그룹 패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프리히터 이런 기능들, 프리팅 기능들이 좀 없어서 후반부 온도가 살짝 내려가는 형태가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머신이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디자인 취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컬러에 따라서 또 이러한 디자인들이 굉장히 모던해서 많이 또 찾는다고 해요, 유럽 쪽에서는.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가정에서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조합이 어울리시는 그러한 공간에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외적으로도 고려하실 만한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유량 말씀은 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렸는데 유량 같은 경우도 프리인퓨전 기능이 있지만 딱히 그렇게 극단적인 프리인퓨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 유량 자체가 커피 추출에 안정적으로 뭐 특별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잘 추출할 수 있는 살짝 적은 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리인퓨전 기능을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바스켓 테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볼까 하고요. 뭐 밖에 압력 등은 조절을 해서 또 변수를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량 정도는 특별한 어떠한 튜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머신을 처음 만났을 때 측정하는 몇 가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테스트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스프로빅스 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